안녕하세요. 대부업 1인 러시안 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리드코프 같은 곳도 대부업한 곳들이 점차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코픽스가 올라가고 그네들이 신규 대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데 들이는 비용 대비해서 대출해줄 때 대출 상한으로 되어 있는 게 금리가 20%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게 어렵다라고 이제 그네들은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대출금리 상한으로 되어 있는 20%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뉴스들을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를 액면 그대로 볼 필요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을 줄인다.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그러면 저소득층 그리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법 대출 쪽으로 아마 돈을 구하러 움직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대출 상한선을 20%로 정해놓은 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고금리를 취하는 악덕업체로부터 대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책도 또 다른 부작용도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는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고민도 드는 거죠. 대출을 해야 되지만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부업체로부터도 대출 거절을 받는 사람들, 정말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정말 답이 없을 거라고 여길 텐데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빚지지 않고 혹은 빚지더라도 갚아 나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아마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라 해도 뭐 카드 사용금에 100만, 200만 원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뭐가 잘못해도 확실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소비하는 것도 습관이고 저축하는 것도 습관이고 모든 게 다 우리네 일상에 적응하고 스며든 탓에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금융활동, 금융소비, 금융저축하는 이 금융생활하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학자금 대출, 그리고 차를 살 때 자동차 할부, 가전제품을 살 때 12개월, 24개월 할부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좀 약탈하고 갈취하기 위한 방편도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드는 거죠. 과거에도 노예가 있었고 현대에도 노예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빚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학벌이 좋다 한들 노예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긴축이고 점점 더 고물가에 고비용 사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소비를 좀 잘 하고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소비를 적게 하는 습관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10대, 20대에 매우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육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몰락하면 우리 사회는 더 불안해지고 각종 범죄나 온갖 좀 어두운 면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웃 나라 일본을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한 범죄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하층민들의 삶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열악하죠. 왜겠습니까? 다 돈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라가 한 개인의 가난을 구제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가난을 넘어서서 빚쟁이를 전락해서 노예처럼 사는 건 좀 그래도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빚지고 매일 하루살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또 한탕을 바라고 이러다 보면 그들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은 또 영원히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암울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빚이 부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정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스며들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또 잔소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길거리로 내몰려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추운 겨울에도 정말 힘들게 일하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돈이 얼마나 무섭고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업체도 지금 고금리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중단한다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나 싶은 거죠. 생활비 등 급전을 구하는 저소득, 저시용자의 어려움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업들은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약자들의 또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터질 부채 폭탄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대부업의 금리법으로 금리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지금의 정부가 또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출을 해줘서 좀 더 살 수 있게끔 연명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대부업체들 대출금리를 높이는 걸 용인해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참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어떻게 지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듭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좀 더 조심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빚지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건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사는 삶이 없다. 함부로 뭔가 욕심부려가지고 크게 얻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탐욕이 삶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체 1인 러시안 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까? 현실이 암담하고 비참한데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은 뭔가? 매우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득보다 소비가 적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을 저축해서 항상 비자금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힘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